자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 연줄, 인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서로 지나가다가 소매가 스친다 할지라도 인연 때문이라 하죠.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북극에서 빙하가 녹으면서 얼음 덩어리가 쪼개어 그 해류 따라 남으로 결국은 저 적도 부근까지 온답니다. 물론 거대한 얼음산이 적도쯤 왔을 때는 아마도 손바닥만하게 될지 모르죠. 그 즈음에 말이죠. 남극에 살던 거북이 한 마리가 북으로 향해서 헤엄칩니다. 결국 적도 부근 끝까지 와서는 물에서 오랫동안 헤엄치다가 적도 가까이서 수면 위로 머리를 슬쩍 올리는데 마침 북극에 섰던 얼음 덩어리와 부딪히는 역사적인 사건이 납니다. 이것을 우연이라 그러고 인연이라 그럽니다. 세상에 80억 사람이 사는데 그 중에 한 남자와 한 여인이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은, 부부가 된다는 것은 마치 북극 얼음과 남극의 거북이가 적도에서 만나는 우연과 같은 인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일제시대 됩니다. 많은 조선인들은 피난 혹은 살기 위해서 혹은 독립운동에서 만주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용정은 그 중심지였습니다. 윤동재라는 시인은 바로 이 용정시 명동촌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자라가지고 대학을 서울에 있는 연희전문학교로, 지금의 연세대학이죠, 국문과 입학을 쓰며 시를 쓰는 학생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과에 몇 살이 적은, 5이나 적은 어린 장병욱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후배는 조선의 제일 남단인 전라남도 광양에서 올라왔습니다. 마치 북극에서 내려온 빙하가 남극에서 올라온 거북이하고 적도에서 우연히 만났듯이, 인연이 되었듯이 가장 남쪽에 있는 광양에서, 연세대학이라는 장소에서 우연히 북쪽에서 왔는 이 윤동주와 만났단 말이죠. 이게 인연이고 나중에는 필연이 됩니다. 1941년 윤동주는 자작 시집을 발간하는데 요즘같이 인쇄소에서 발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민족 문화에 대해서 탄압이 극심할 때입니다. 출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필로 이 자기 시를 한 권 책을 만듭니다. 거기서 3개를 만들었단 말이죠. 3권을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 해에 윤동주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 중에 3권에 썼는 자작시 중에서 한 권은 자신이 가지고 떠나고, 한 권은 담당 교수에게 졸업 작품으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 권은 후배가 되는 장병욱에게, 광양 사람 장병욱에게 맡깁니다. 잘 간달해달라, 간직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장병욱은 이것을 갖고 있다가 1944년 일본의 징병에 끌려가게 됩니다. 가기 전에 이 원고를 어머니께 부탁합니다. 어머니, 동주와 내가 다 죽고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조국이 독립이 되거든 이 원고를 연희전문학교에 보내서 세상에 알리도록 해주십시오. 유언처럼 남기고 전쟁터 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부탁을 받고 이 원고를 명주 보자기에 잘 써서 겹겹이 써서 마루 밑에 있는 항아리에 보관합니다. 다행히 1945년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정병훈 살아서 돌아옵니다. 어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면서 그동안 숨겨뒀던 원고를 내줍니다. 정병욱은 이것을 들고 서울로 올라와서 정음사에 부탁을 해서 1948년 윤동주,
유고 시집을 출판합니다. 초판을 보면은 지금도 참 촌스러운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러나 책 제목은 분명히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였습니다. 북간도에서 남쪽 광양에서 각각 터오른 사람, 서울이라는 장소에서 우연히 만나서 인연처럼 만나서 출판되고 나온 시집, 그 중에 갖고 있던 한부 윤동주는 43년에 한일운동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후쿠오카 일본에서 27 나이에 죽습니다. 사인은 일본 군들에 의해서 생체 실험을 했을 것이라 이런 상상을 합니다. 살아 계신다면 아마도 김소월과 상백을 이룰 텐데, 그가 가졌던 한부의 책은 어딘지 모릅니다. 담당 교수도 받긴 했지만 그 시집은 행방을 모릅니다. 유일하게도 후배가 되는 장병욱이가 가졌었기 때문에 윤동주의 시가 세상에 알려졌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우연인지, 우연이고 필연이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반도의 가장 북쪽 간도 지방에서, 그리고 가장 남쪽 광양에서 무슨 인연일까? 이렇게 카르마, 불교 용어로서 인연이 되어서 만나서 그 책이 나올 수 있었단 말이죠. 전남 광양이라 그러면은 제 생각에도 거대한 제철수가 있는 장소, 삭막한 지방이라 생각했습니다만은 이 정병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철소 대신에 아름다운 윤동주의 서씨가 있던 장소라서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본래 부친이 양조장을 했는데 그곳에 지금도 가면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초판 사본이 있고, 윤동주 시인이 후배에게 부탁했던 친필도 거기에 전시되어 있고, 윤동주와 전병이 똑같이 앉아있는 실물 모양의 동상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저 북간도에 있는 윤동주가 졸업했던 용정중학교 그곳에서 입구에서 이 서시를 봅니다. 시비를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세대학원에 있을 때 연합신학 쪽으로 가는 그 길에 이 시비가 또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 광양에서 있는 시비도 보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서씨는 1941년에 11월 20일에 썼다는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윤동주는 그 다음에 1942년 일본 유학을 떠나서 거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맹자는 사람이 가져야 될 4가지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이죠. 팔복 중에서 긍휼히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의롭지 못하면 스스로 부끄러워해서 창피함을 알아야 된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는 세대가 되었죠. 셋째는 사양할 줄 알아야 된다. 겸손한 마음이죠.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네 번째는 옳고 그름이 어떤가를 알아야 된다. 남쪽에 있었던 장병욱이라는 참 후배가 이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윤동주 씨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이 축복은, 이 마음은, 맹자가 말하는 이 마음은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될 마음입니다. 즉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측은지심,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사양할 줄 아는 마음, 겸손한 마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 됩시다.